야속하게도 시간 참 빠르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셨나요? 혹은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이런 한숨을 내쉬진 않으셨나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말이죠. 이제 좀 쉴만하다 싶으니 여기저기 몸은 쑤십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인생 참 짧다 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이 깊은 한숨에 정색하며 반박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제국을 움직였던 철학자이자 스승 세네카입니다. 그는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는 우리를 향해 일갈합니다. 아니요,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시간을 낭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을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 같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네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남은 생을 그저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밀도 높은 황금의 시간으로 바꾸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세네카가 전하는 시간의 기술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낭비의 역설입니다. 돈 10,000원은 아끼면서 왜 하루는 버리십니까? 여러분, 지갑 속 50,000원짜리 지폐는 참 소중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닙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가격표를 꼼꼼히 비교해 봅니다. 누군가 내 재산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려 하면 우리는 얼굴을 붉히며 싸워서라도 지켜냅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떠신가요? 세네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는 데는 그토록 인색하면서 시간은 펑펑 써버리는가? 가만히 지난 일주일을 복기해 봅니다. 별로 관심도 없는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며 2-3시간을 흘려보내진 않으셨나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며 귀한 시간을 태워버리진 않으셨나요? 혹은 그저 습관처럼 남의 뒷담 하나 늘어놓는 모임에 나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세네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구멍난 항아리처럼 시간을 줄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하면 시간이 많겠지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떤가요? 뚜렷한 목적 없이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며 보내는 하루는 삭제되는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돈 가계부를 쓰듯이 마음속으로 시간 가계부를 써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오늘 쓴 시간 중 진짜 내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 순수한 내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인생을 길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유예의 함정입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인생을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애들 결혼만 시키면, 그렇게 평생을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니어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행복을 유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릎 좀 나으면 여행 가야지 하고요. 손주들 좀 더 크면 취미생활 시작해야지. 날 좀 풀리면 친구 만나야지.
세네카는 이런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대다. 당신은 내일에 매달리느라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는 50세,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신은 우리에게 나중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쥐고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뿐입니다. 아끼던 좋은 옷이 있다면 오늘 입으십시오. 찬장에 모셔둔 예쁜 찻잔이 있다면 오늘 꺼내 따뜻한 차를 마시십시오.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당장 전화를 거십시오. 인생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매 초가 다시 오지 않을 본 공연입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더 탐욕스럽게 오늘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미루는 인생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은 채로 끝이 납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세 번째, 거절의 미학입니다.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느라 내 인생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네카는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타인을 지목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꼭 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체면, 사회적 의무, 거절 못하는 성격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참으로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셨고, 자식을 치웠고, 조직을 위해 나를 지웠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늘 남이 아닌 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네카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간을 뺏으려 할 때 거절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키지 않는 경조사, 습관적으로 만나서 신세 한탄만 하는 모임,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 서운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낭비할 순 없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과거의 위대한 현인들과 대화하라고 말합니다. 독서와 사색을 하라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며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죽음조차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내 재산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오롯이 나만의 속도로 걷는 하루. 그 하루가 남들에게 끌려다니며 산 10년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네 번째, 하루의 완성입니다. 오늘 잠드는 순간이 작은 죽음입니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은 조금 비장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인생 전체인 것처럼 여기고 마감하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밤에 눈을 감는 것이 일생을 마치는 작은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안에 유년, 청년, 노년이 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맑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참 좋다 라고 감탄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셨나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라고 말해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산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루하루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았다면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 해도 혹은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주어져도 감사합니다. 그 어느 쪽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함은 사라지고 넉넉함이 찾아옵니다. 80년을 허둥지둥 산 사람과 60년을 매 순간 깨어 있었던 사람, 누가 더 오래 산 것일까요? 세네카는 단연코 후자가 더 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하며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단순히 숨만 쉬고 있는 시간은 축복이 아닙니다. 무료함에 몸부림치고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라면 말이죠. 세네카의 말처럼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유일한 보물, 지금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거십시오. 아껴둔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가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에게 참 친절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헐거운 시간이 아니라 단단하고 밀도 있는 황금빛 시간으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네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당장 해야겠다 떠오른 게 있나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나를 위해 선물하고 싶은 시간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글로 적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며 함께 용기를 얻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에 단단한 기둥을 세워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리빌딩이었습니다.